영국의 어느 마을에 매일 학교로 주인을 마중 가는 영리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레시였어요. 레시, 많이 기다렸지? 주인인 조 소년이 소리치면 레시는 벌떡 일어나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며 소년에게 뛰어오르곤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레시는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학교로 마중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레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추었지요. 아, 레시가 마중을 가는 걸 보니 어느새 4시가 된 모양이군. 어느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학교 공부가 끝나자 조는 언제나처럼 레시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레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웬일일까? 이상한데? 조는 걱정을 하면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레시가 학교에 안 왔어요. 웬일이죠? 조가 묻자 어머니는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조. 사실은 레시를 팔았단다. 아버지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어 살림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가 없었단다. 이해하렴. 어머니의 말씀에 조는 크게 실망하여 맥이 빠졌습니다. 레시는 돈이 많은 루드링 공작에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공작은 탐내고 있던 레시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레시! 레시! 하하! 그놈 참 잘생겼다. 루드링 공작은 귀여운 막내딸 프리실러에게 레시를 자랑했습니다. 프리실러, 어떠냐? 멋진 개지? 네 마음에 꼭 들 거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프리실러도 단박에 레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 영리하게 생겼어요. 귀여운 레시, 자, 이리 온. 프리실러가 손을 내밀었으나 레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레시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학교로 조를 마중 나갈 시간이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4시쯤 되어 공부를 끝내고 교문 밖으로 나온 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뜻밖에도 레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시는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조에게 매달렸습니다. 레시, 네가 돌아왔구나. 조도 기뻐서 레시를 끌어안고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조는 아버지가 다시 일자리를 얻어 루드링 공작에게 돈을 주고 레시를 되찾아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는 레시를 데리고 신이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레시를 되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가 인사를 하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레시가 왔다는 거냐? 조, 어서 레시를 공작댁에 돌려드려라. 그럼 도로 사온 게 아닌가요? 조는 그만 실망하여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이때 공작댁에서 개를 돌보는 하인즈 아저씨가 레시를 찾으러 조네 집으로 왔습니다. 역시 이리로 도망쳐 왔군. 하인즈 아저씨는 레시의 목에 사슬을 매어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레시는 그 다음 날도
학교 앞에서 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시, 너 또 왔구나. 조는 몹시 반가웠지만 마음을 억누르고 레시를 공작댁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레시, 이젠 나를 마중 오면 안 돼. 조는 몇 번이나 타일렀으나 레시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4시만 되면 어김없이 학교 앞에서 조를 기다렸습니다. 레시, 이러지 마. 어서 돌아가. 조가 화난 얼굴로 야단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루드링 공작은 먼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별장으로 레시를 데려갔습니다. 레시는 좋은 음식을 먹고 공작과 프리실러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나 굵은 쇠사슬에 묶인 레시는 그런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에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이런 레시의 모습을 보다 못한 프리실러가 말했습니다. 아빠, 레시를 이렇게 붙들어 매어 두기만 하니까 너무 가엾어요. 레시에게 산책을 시켜야 해요. 공작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프리실러 말이 옳다, 하인즈. 레시를 산책시키도록 하게. 그러나 하인즈를 좋아하지 않는 레시는 하인즈의 말을 잘 따르지도 않고 함께 산책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쪽으로 와, 이놈아! 하인즈가 무리하게 목의 사슬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레시의 목줄이 벗겨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레시는 재빨리 도망쳤지요. 이놈, 어디 가느냐? 개 섞어라! 하인즈가 소리치며 뒤쫓아왔습니다. 본디 레시는 사람의 명령에 따르도록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은 조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렸지요. 레시가 별장의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외출했던 공작과 프리실러가 돌아왔습니다. 프리실러 아가씨,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레시가 도망쳐요. 하인즈가 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가엾은 레시, 틀림없이 전 주인한테 돌아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 어서 가거라. 프리실러는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레시는 쏜살같이 대문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레시는 고맙다는 듯 몇 번 짖고는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레시, 잘 가. 프리실러는 레시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조가 있는 집까지는 700km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다는 것을 알 까닭이 없는 레시는 무작정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레시의 머릿속엔 오직 조한테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레시가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르륵 쾅쾅 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레시는 천둥 번개가 겁이 나고 비를 맞아 추웠으나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시의 아름다운 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공작의 별장에서 도마친 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레시는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주는 것만을 먹고 살아왔으므로 레시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방법은 알 길이 없었지요. 이때 레시의 앞으로 족제비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레시가 짖자 쪽제비는 깜짝 놀라 입에 물고 있던 토끼를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굶주린 레시는 그 토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레시는 다시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레시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고생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를 만날 생각을 하면 그런 고생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사이에 계절은 바뀌어 봄이 가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처럼 큰 호수가 레시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레시는 첨벙첨벙 물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헤엄을 쳐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호수 둘레를 며칠이고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시는 호수 기슭을 따라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레시는 지칠 대로 지쳐서 고지라도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요. 마침내 호수가 끝나고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는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저 다리를 건너면 남쪽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리 위에서는 개구장이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잡히면 귀찮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 차라리 헤엄쳐 건너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레시는 강물 속으로 풍덩 뛰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살이 세였습니다. 레시는 힘껏 헤엄쳤으나 거센 물살에 밀려 다리 아래까지 떠내려갔습니다. 앗! 개가 떠내려온다! 레시를 발견한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마구 돌을 던졌습니다. 레시는 돌을 피해 가면서 열심히 헤엄쳤습니다. 그러다가 힘에 부쳐 다시 떠내려갔습니다. 미처 멈출 여유도 없이 앞에 커다란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아, 큰일 났다. 레시는 폭포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까마득한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바위에 부딪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머리를 다치지 않았으므로 레시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서 간신히 기슭에 닿았습니다. 떨어질 때 상처 입은 발과 배가 몹시 쓰라렸습니다. 게다가 가시에 찔린 앞발이 욱신욱신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강 기슭에서 한참 쉰 다음 레시는 남쪽으로 조의 집을 향해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지가 굳은 레시라 해도 여러 날 굶은 데다가 고생스런 긴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서 한 발 한 발 옮기는 것이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레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들판의 외딴 집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외딴 집에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엾기도 하지. 영감, 이 개가 굶주리고 지쳤나 봐요. 그렇군.
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레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젖은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여주었어요. 레시로서는 얼마 만에 먹어보는 우유인지 모릅니다. 허기를 면한 레시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푹 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친절한 간호로 레시는 차츰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조에게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레시는 집 밖으로 나가고만 싶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감, 아무래도 이 개는 어디로 가는 중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구려. 이제 기운도 차린 듯하니 보내줍시다. 그래서 레시는 두 친절한 노인의 전송을 받으며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쪽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던 레시는 도중에서 좋은 길동무를 만났습니다. 사기그릇 장사를 하는 롤리 아저씨였습니다. 롤리 아저씨는 강아지 토드를 데리고 마차에 사기그릇을 싣고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지요. 어디서 온 게냐? 나는 남쪽으로 가는 길인데 함께 가자. 레시는 착하게 보이는 롤리 아저씨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닿자 토드가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서 손님을 모으고 롤리 아저씨는 사기 그릇을 팔았습니다. 자, 좋은 사기 그릇을 사세요. 아주 싸게 팝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롤리 아저씨와 강아지 토트 그리고 레시가 쓸쓸한 들판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난데없이 두 명의 도둑이 롤리 아저씨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꼼짝 마라.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돈을 몽땅 내놓아라. 롤리 아저씨는 도둑들과 맞서 싸웠으나 도둑들의 몽둥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토드는 도둑의 발을 물었지요. 화가 난 도둑은 토드의 머리를 때려 죽겠습니다. 그러나 레시가 워낙 사납게 덤벼들자 도둑들도 당해내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롤리 아저씨는 레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참 잘 싸웠다. 네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했어. 롤리 아저씨와 레시는 가엾은 토드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은 다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롤리 아저씨는 동쪽으로 향하고 레시는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남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눈 속에 발이 푹푹 빠졌으나 레시는 오직 조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공부를 끝내고 교문 밖으로 나온 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뜻밖의 레시가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를 본 레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레시! 이게 웬일이냐? 너무 반가운 나머지 조는 레시를 힘껏 껴안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레시가 돌아왔어요! 이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정말 레시가 돌아왔네? 아유, 기특하기도 해라. 마을 사람들은 레시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레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공작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조라하고 여윈개가 래쉬라니. 그럴 리가 없어. 공작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공작은 그 개가 래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토록 좋아하는 조와 래쉬를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래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조는 래쉬를 끌어안고 자기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와 래쉬는 전처럼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끝.